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회로이론 핵심만 시리즈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바로 과도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칠판을 한번 봐주세요. 와, 막 너무 복잡한 것 같죠? 일단 중간에 한숨 쉬면 힘드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숨부터 같이 쉬고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랑 저와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한숨 푹 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좋아요. 여기 이 수식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저와 함께 지금부터 수식 중심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한번 과도현상을 이해해 볼게요. 그거 이해하면은 이제 수식은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그 뜻이었구나 하면서 금세 이해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과도현상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공부하시면서 좀 수학적으로 이거를 암기하려고 무던하게 이제 노력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 시간만큼은 우리가 핵심만이잖아요. 그렇죠? 핵심만에서만큼은 그게 그거였어 라고 딱 정의하면서 오롯이 내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이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이름,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L 성분이 있는 RL 회로를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RC 회로를 또 한번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각종 수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과도기다라고 할 때 그 과도와 똑같습니다. 과일 깎는 칼이 아닙니다. 과도할 때, 과도기 할 때 그 과도예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그 과정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떤 특정 목표값이라면은 목표값으로 갈 때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그 과정을 이동해서 가는데, 이 이동하는 그 거치는 그 과정, 요 사이를 우리가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과도 상태라고도 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뭘까요? 이건 우리가 이제 정상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런 거를 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 있는 요 램프 있잖아요. 딱 이렇게 천장에 있는 요 램프를 켜려면 스위치를 똑딱 하면서 이제 켜야 되겠죠. 똑딱 하는 순간 스위치가 짜잔 켜지는 게 아니라, 자, 그 안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 초고속 카메라로 보면은 전류가 흘렀다 말았다 하면서 사실은 램프가 땅 하고 점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스위치를 켜자마자 점등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전원이 있으면은 이 전원에 스위치가 하나 연결될 거고, 여기 스위치에다가 이제 램프를 달았다면은 스위치를 켰을 때 전류가 쭉 이동해서 이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이 램프가 짜잔 켜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요. 누구 입장에서는, 전기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찰나의 순간이죠. 눈 깜짝할 시간인데, 실제 전기에서는 엄청나게 이 왔다 갔다 하는 특정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는 게 사실은 정상 상태고요. 우리가 원하는 상태잖아요. 정상 상태인데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바로 이제 과도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과도 상태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과도기, 이런 것도 또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모터를 동작시킨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모터가 예를 들어 내가 1000rpm으로 돌리려면은 한 번에 버튼 딱 눌렀을 때 1000rpm으로 돕니까? 아니죠. 서서히 돌죠. 그런 것도 일종의 속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과도기라고 할 수 있죠. 여름철에 선풍기 켜시잖아요. 선풍기 켠다면 버튼 딱 누르면 바로 그 특정 속도로 갑니까? 아니요. 천천히 돌죠.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보일러를 내가 26도로 맞추고 싶어요. 26도로 맞추면은 땅 하고 바로 26도로 됩니까? 추울 때? 아니죠.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서 26도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 목표에 이르는 값을 정상 상태, 그 과정을 무슨 상태? 과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정상 상태는 왜 지금 얘기 안 하고 왜 지금 우리는 과도 현상만 배웁니까? 이 과도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 상태는 만약에 저항이 있고 전류를 계산해라라고 하면은 I는 R분의 V예요. 혹은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가 있다면 R분의 2 이렇게 표현하죠. 끝이에요. 그런데 이 과도 상태는 이거 보세요. 시간에 따라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바뀌느냐 이런 게 좀 어려운 겁니다. 일단 딱 여기서 용어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용어는 이 과도 상태가 몇 %까지 이루어진다. 우리가 목표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은 그 10에 63.2%에 이르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시정수라고 할 겁니다. 이거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약간 T자를 꺾어서 쓰죠. 이걸 읽을 때는 우리가 타우라고 읽습니다. 타우. 63.2%.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고 합니다. 시정수. 시정수가 2초다. 이런 얘기면은, 한 3분의 2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2초 정도 걸렸구나. 원래 모터가 1000rpm으로 돌아야 되는데, 한 632rpm 정도 되는 데까지 2초가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시정수가 2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회로를 해석할 건데요. 이제 직류를 각각 인가했을 때 저항과 L, 인덕턴스가 있는 회로. 그 다음에 저항과 C, 커패시터가 있는 회로. 인덕터와 커패시터, L과 C가 있는 두 가지 경우를 해석할 겁니다. 아니, 이 강사님. 아니, 왜 교류가 아니라 직류입니까? 교류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교류가 있을 때 과도현상 해석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나중에 저기 뒤에서 이제 배울 거고, 일단은 직류를 인가했을 때 과도현상을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RL 직렬 회로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전원 배터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L이 있는 이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껐다 켰다 한다는 그 스위치를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냈을 뿐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R 한 다음에 C 회로입니다. RC 회로에서는 똑같이 전원이 있고 스위치도 있지만 저항과 연결된 것이 이렇게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L이고요. 여기는 RC가 됩니다. 두 개가 사실은 내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은 실제로 스위치를 딱 켰을 때 동작되는 게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 여기 스위치를 딱 켰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어진 거죠. 이어지면은 전자가 쭉 이동하죠.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일종의. 자, 그 다음에 R을 지나 L 성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전기를 자기로 만드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전기를 자기로 만드는데 그 자기장이 전류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 L 성분에서 이 방해하는 힘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류의 값이 계속 직류가 일정하게 된다면 이 L은 그냥 나중에는 단락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I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0이었다가 점점 증가해서 이렇게 나중에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RC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여기 커패시터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렇죠. 스위치를 똑같이 켰을 때 이제 전류가 쭉 흘러서 R 지나서 C에 도달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엄청난 전류가 흐르지만 이 C, 커패시터는 전하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점점 축적하다 보니까 완충이 되면은 나중엔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 왼쪽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I라고 하고 이쪽을 T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점점 감소하는 이렇게 하강 곡선, 이 감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조금 다르죠. 왼쪽 거는 전류가 점점 증가하고 오른쪽 거는 충전이 되니까 전류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처음에 전원을 투입할 때 당시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전선이 끊긴 것 같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거를 우리가 개방 상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때는 마치 이 L 성분은 그냥 없는 것과 똑같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단락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기 RC 회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어때요? 엄청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처음에는 이제 전선을 그냥 직접 연결한 것처럼 오히려 단락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나면은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이때는 개방 상태처럼 됩니다. 회로가 완전히 끊어진 것과 똑같죠. 전류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L과 RC는 이 부분이 가장 다릅니다. 이거를 정리해 볼까요?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T는 0. 초기 상태는 어떠냐? 처음에는 전기가 하나도 안 통해요. 그래서 마치 전선이 끊어진 개방 상태와 같다. 그런데 점점 T가 무한대가 되면, 그러니까 계속 켜져 있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전류는 계속 L 성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단락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개방 단락이고요. RC에서는 어때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단락 개방이 되는 겁니다. 단락 개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냐? 어떤 게 궁금하냐?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이제 이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걸 줄여서 시정수라고 했죠. 자, 여기는 63.2%까지 도달하는 이 시간 있죠.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처음부터 여기 63.2%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 타우는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이 L 성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과도기는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초반에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더 커지니까요. 근데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과도기는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과도기는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도기, 그 시정수라고 하는 건요. 타우는요. 이거는 R분의 L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타우, 이 과도기라는 것. 최종값이 63.2%에 도달하는 거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타우라고 하면은.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C로 나타냅니다. R 곱하기 C의 뜻이 뭐느냐? 여기 충전하는 시간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만약에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못 흐르니까 충전하는 데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혹은 또 C값, 커패시터 용량이 더 크면 클수록 충전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R 곱하기 C로 나타냅니다. 이 단위는 뭐냐? 이게 바로 다 세크, 초가 됩니다. 여기도 초. 자, 외워야 될 거 하나 이제. RL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물어보면 R분의 L. RC 직렬 회로의 시정수는 뭐예요? R 곱하기 C. 그럼 우리가 이제 뭐뭐 했느냐? 여러분 요거 개방 상태라고 하는 거 알았죠? 단락 상태라고 하는 거 알았죠? 여기 단락 상태라고 하는 거 알았죠? 개방 상태라고 하는 거 알았죠? 시정수 R분의 L 알았죠? R 곱하기 C 여기까지 알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이 꼭 해보고 싶은 거. 몇 암페어나 흐를까? 내가 이런 회로에서 만약에 여기 10옴짜리가 있고 20펠리가짜리가 있는데 내가 전원을 투입하고서 한 0.002초 지났을 때 몇 암페어 흐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0.05초 지났을 때 몇 암페어 흐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궁금하죠. 저도 안 궁금해요. 근데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궁금해해요. 이거 시험 보러 오신 분이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궁금해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첫 번째, 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요 식이 있는데 요 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 식에서 여러분 요 R분의 2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이제 오메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요걸 딱 뒤에를 빼면은 뭐예요? I는 R분의 V 혹은 V가 2랑 같은 거예요. I는 R분의 2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직류 회로를 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냐? 시간에 따라서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해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좀 설명할게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자연 상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현상 같은 걸 좀 이렇게 보니까 세균의 증가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 특정한 비율대로 커지는데 그게 한 2.718배 정도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2.718을 요 자연상수라고 하고 앞으로는 2라고 부릅니다. 2. 숫자 2가 아니라 이거는 약 2.718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라고 하는 것은 먼저 2.718 정도 되는 우리가 자연 상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뒤에가 더 있어요. 자, 그리고 2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0.368 정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0.368. 그럼 2의 0제곱은 뭐였어요? 어떤 숫자의 0제곱 무조건 그냥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2가 1 마이너스 이런 숫자가 들어와 있다는 건 뭐냐? 이 전체적으로 1에서 이 숫자를 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에서 이 숫자를 뺀다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의 뒤에 있는 특징을 한번 RL 회로로 한번 볼게요. 여기 L분의 R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T가 시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T가 만약에 R분의 L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R분의 L초. 근데 제가 아까 R분의 L초는 몇 %라고 했어요? 시정수라고 하는 건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했었죠. 한번 만나보죠. R분의 L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요 R값, 요 R값, L값, L값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럼 뭐만 남죠? 2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남죠. 2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나오면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고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예요? 0.368이 되는 거죠. 368. 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0.632 정도가 되는 거죠. 63.2. 결국에는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I, L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2에다가 곱하기 얼마요? 0.632가 되는 거죠. 이 R분의 2가 결국에는 최종값이란 말이에요. 정상 상태의 값. 정상 상태에다 0.63, 63.2%에 도달하는데 0.63, 63.2%의 전류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R분의 L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T에다가 R분의 L을 넣게 되면은 이 숫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0.632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숫자는 결국에는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커지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꼴은요. 1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증가하는 형태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하면 뭐라고요? 점점 커지는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R분의 RC 직렬 회로를 한번 볼게요. RC 직렬 회로는 이런 식이에요. IC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2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의 T래요. 자, 그런데 제가 시정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R 곱하기 C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RC일 때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RC라고 하면은 요거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면 자, 이거는 R분의 2 그리고 exponential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1제곱 뭐라고요? 0.368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0.368 곱하기 R분의 2가 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거는 36.8%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이제 전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값을 잘 놓고 보면은 여기 요런 꼴이 들어가면은요.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 요런 꼴이 들어가면 뭐다? 이거는 이제 감소하는 형태다. 1 마이너스 어쩌고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라고요? 증가. 근데 어쩌고만 있으면 뭐라고요? 감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원 투입 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점점 증가합니까? 점점 감소합니까? 처음에는 잘 전기 안 흐른다고 했잖아요. 왜? 개방 상태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점점 증가해서 여기는 1 마이너스 이런 꼴을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회로는 점점 시간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감소해요? 증가해요? 이거는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감소하게 되면 1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꼴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분의 2, 여기 R분의 2,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 다 됐죠. 전원을 개방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개방, 끊었어요. 전기를 땅 하고 끊었습니다. 5% 났어요. 그럼 전류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소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 요런 꼴이 되는 거죠. 여기도 당연히 전류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꼴이 되는 거죠. 1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전원 투입 시 양단의 전압, 역시 전압 어떻게 돼요? 요렇게. 여기는 전원, L에 걸리는 거는 나중에 단락 상태가 되니까 점점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소꼴을 갖게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C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충전이 되니까요. 원래 일부 여기 만약에 10V였다면 처음에는 0V였다가 점점 나중에 10V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이렇게 증가의 꼴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요것도 끝, 요것도 끝, 요것도 끝, 요것도 끝. 기억할 때 뭐라고요? 증가냐 감소냐. 나중에 막 여러분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식을 그때그때 다 외울 수가 없다고요. 절대. 이걸 언제 외워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우리가 촉박한데. 그래서 핵심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제가 시정수라는 말도 나오게 됐는데, 이 시정수, exponential, 그러니까 자연상수의 지수를 우리가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특성근이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특성근은 어떻게 되느냐?
특성근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성격이 급한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시정수에다가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서 마이너스 부호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수가 RL 회로에서는 R분의 L이었는데 특성근은 마이너스 L분의 R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RC 회로에서는 RC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별표 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RL 회로, RC 회로. 초반에 어떻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 이제 기억해야 되죠. 정리 한번 할까요?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만약에 뭘 구하라고 합니다. 뭐 초기 상태의 전류를 구해라. 그 다음에 전원 투입 시 양단 전압을 구해라. 뭐 개방 시의 전류를 구해라. 막 이런저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온다면은 1번 첫 번째는 목표가 뭔지 아시면 됩니다. 자, 목표가 만약에 전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때는 R분의 2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압을 구해라 그러면은 그냥 2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자, 다음에 두 번째 증감입니다. 자, 결국에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증가할 것 같아? 그러면은 증가일 때는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원래 식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하여간 1 마이너스 이런 꼴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형태가 보니까 나중에 감소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정의하면은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RC 회로에 전원 투입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전압하게 되면 뭐예요? 1번 목표 전압이다 라고 하면 요거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C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가하겠죠. 그쵸? C에는 점점 충전이 되니까 그럼 증가하게 된다? 요런 꼴로 하게 되는 거죠. 2 넣고 요런 꼴 1 마이너스 요런 꼴 답이죠. 그쵸? 2에다가 1 마이너스 이런 꼴. 자, RL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전류. 그러면 전류 이런 꼴이 들어가죠. 첫 번째. 그쵸? 전류는 어떻게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RL 회로에서 점점 증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요런 꼴. 그러면은 R분의 2 곱하기 자,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런 꼴이 되는 거죠. 그쵸? 요거 하나, 둘, 셋, 넷. 4개만 알면 이 왼쪽에 있는 식 딱 구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예. 사실은 이제 전기를 이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이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그냥 이 집에 있는 등이 딱 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 이제 연구실에서 많이 이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 여기 RLC 직렬 회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직류를 인가했을 때 여기 R, L, C가 짬뽕으로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한번 보죠. 이 앞에서는 우리가 RL 또는 RC만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RLC가 다 있는 경우도 있겠죠. RLC가 다 있는 경우에서 우리가 여기 특성근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합니다. 이 특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해답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스위치를 딱 넣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딱 껐을 때 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는 보통 스위치로 하지 않고 문짝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딱 은행 같은 데 갔어요.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왜 유리문 있잖아요. 그쵸? 딱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유리문을 어떤 거는 미세요, 어떤 거는 땡기세요라고 하는 거. 그쵸? 이런 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문이 내가 딱 밀었을 때 혹은 당겼을 때 문이 어떻게 닫히는지 한번 보죠. 어떻게 닫히는 게 제일 좋습니까?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문입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문을 당겨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딱 당겼어요. 이렇게 당기고 제가 딱 들어갔어요. 그럼 문이 닫히는 경우가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첫 번째, 천천히 하면서 한 번에 천천히 딱 닫히는 거니까 뻑뻑하게 닫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딱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쭉 와서 이렇게 뻑뻑하게 딱 닫히는 경우 있고, 두 번째는요, 문을 딱 열었어요. 닫힐 때 이제 조금 더 급하게 와서 딱 닫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문을 딱 열었어요. 네, 지나갔어요. 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탕탕탕탕 닫히는 경우가 있겠죠. 3가지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경우요? 뻑뻑하게. 두 번째는 그냥 아주 스무스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딱 좋은 슬라이딩 도어 같은 거 보면은 쫙 하고 탁 멋있게 닫히죠.
세 번째는요. 이게 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닫히는 경우가 있죠.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 특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 전원을 넣거나 이제 끊었을 때 이 회로가 최종 목표값까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 시간에 따른 이 전류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요 임계제동이라고 합니다. 임계제동은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은 이거를 딱 계산을 해요. 2L 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L 분의 R 제곱 마이너스 LC 분의 1 요거를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계산해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근해 공식이라고 막 이런 거 기억나게 됩니까?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2L분의 R의 제곱, 이거는 LC분의 1, 이걸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R의 제곱이니까 R 빼고, 2L 넘기고, LL 넘기고, L 하나 살고, 뭐 계산해서 루트하고 2 남고, 그럼 결국에는 이런 계산 형태가 돼요. R은 R, 그 다음에 부호 들어가고, 2 루트 C분의 L.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두 개가 R 값과 이 계산한 값이 같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쪽 R이 더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클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과도 상태 해석이 다 다르다 이 얘기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 자, 여기 이상적이다. 두 개의 값이 같을 때요. 두 개의 값이 같으면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이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면서 이렇게 최종값에 이렇게 도달합니다. 자, 이게 임계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데 쭉 탁 닫히는 거죠.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는 좀 빨리 가다가 이 끝부분에 갔을 때 천천히 가면서 딱 닫히는 거죠. 슬라이딩 도어 이런 거 딱 보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R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R이 더 크면 이제 첫 번째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과제동이라고, 좀 답답한 분이에요. 처음부터 뻑뻑하게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천천히 닫히는 겁니다. 천천히. 이게 만약에 자동차로 이야기하면은 자동차의 그 쇼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좋은 쇼버고, 이거는 그냥 뻑뻑한 쇼버입니다. 이거는 뻑뻑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뻑뻑하다. 뻑뻑하다는 거는 그냥 이게 천천히 이렇게 간다. 목표값을 향해서. 이건 우리가 이제 과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이 닫히는데 이 밖으로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R 값이 더 작을 때요. 요 때가 이제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R 값이 더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부족제동이라고 합니다. 부족제동이라고 하는 거는 문이 덜덜거리는 문과 같습니다. 그럼 덜덜거리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문이 넘어갔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여기 써 있죠. 부족제동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임계제동일 때 이 조건이 뭐냐? 자, 요런 조건일 때 뭐냐? 요런 조건일 때 뭐냐? 우리가 입장에서는 저항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게 더 좋은 겁니다. 같은 게 좋은 건데, 같은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같지 않다면 큰 게 더 좋은 거죠. 만약에 저항값이 더 작다면, 이 루트 C분의 L 값보다 저항이 더 작게 된다면 여기는 오버슈트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값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값에 도달하게 될 때 임계값이 가장 훌륭하지만 과정을 도달하는데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 둘,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응답 특성이라고 합니다. 요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막 식을 이렇게 전개해 보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을 해석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해석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배운 내용은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값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 좀 일어날 거고, 그 특이한 현상들이 시간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RLC의 성분의 값의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나더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